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매거스킬이라는 아주 젊은 학자예요. 매거스킬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시니어들이 어떻게 살면 좋을까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 이 사람이 그 매거스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매거스킬은 최근에 이런 책을 썼어요. 영어로는 doing good better입니다. 선한 일을 더 잘하기. 근데 한국 사람들이 번역을 하면서 냉정한 이타주의자라고 썼어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제를 세상을 바꾸는 것은 열정이 아닌 냉정이다. 원제는 doing good better. How effective altruism can help you make a difference. 선한 일을 해도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우리나라에 훌륭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내 주위에도 우리 조영주 대표님, 조항훈 대표님, 조명진, 최악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 시민활동을 하면서도 만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저 자신도 조금은 노력을 했고. 근데 이걸 좀 더 잘하는 방법이 없을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주제에 딱 들어맞는 책을 쓴 사람이 바로 이 매거스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매거스킬은 어떤 사람이냐? 스코틀랜드의 철학자예요. 윤리학자고, 그리고 effective altruism, 효과적 이터지 운동의 창시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현재 그 옥스퍼드 대학교 철학과 부교수인데 옥스퍼드의 그 글로벌 우선순위 연구소에 그런 걸 있는데 거기 연구원이에요. 그리고 글로벌 우선순위를 우선순위 연구를 위한 재단의 이사예요. 나이가 젊어요. 35세예요. 내 아들보다도 한참 젊어요. 근데 아주 프레시한 아이디어로 책을 써가지고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얘기한 주제에 대해서 내가 놀랐어요. 맨 처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도덕적 문제는 무엇일까요? For the most important moral problems of our time. 이거 중요한 질문 아니에요. 우리나라 선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거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여기에 실망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지금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아울러 가지고 우리 시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도덕적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는 주제로 책을 썼다는 게 저는 아주 감명 깊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열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매거스킬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도덕적 문제를 찾기 위해서 먼저 그 문제를 찾아야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방법론으로 세 가지 기본 틀을 제시했습니다. 세 가지 기본적인 틀. 이게 뭘까요? 인류가 직면한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덕적 문제를 찾기 위한 방법론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방법론으로 효율적 이타주의, effective altruism, 그냥 이타주의 그냥 하면 안 되고 지금 돈이 우리나라만 해도 ODA에 얼마나 많은 돈을 냅니까?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데 많은 옥스팜이라든가 얼마나 많은 단체들이 세상을 위해 일을 합니까? 근데 이것이 그냥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건 좋은데 이걸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이념의 바탕을 두고 긴급한 국제적 문제를 찾는 방법 세 가지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스터디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효율적 이타주의, 영어로는 effective altruism인데 효율적 이타주의. 이 효율적 이타주의가 뭐냐? 효율적 이타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한번 쭉 그래프로 그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월드 GDP per capita over the last 20만 년. 이게 최근 우리가 인류가 태어난 게 20만 년이니까 20만 년을 중심으로 해서 GDP의 변화를 그린 거예요. 쭉 20만 년 동안 쭉 거의가 1달러 이하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거의가. 그러다 최근에 산업혁명 이후에 갑자기 1850년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최근에 학자들 보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한국사를 아니 한국사가 아니라 세계 역사를 인류 역사 속에서 바라보더라고요. 유발 하라리도 그렇고 많은 그 제프리 작스도 그렇고 수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인류사 속에서 경제사 속에서 세상을 파악하는 그런 경향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그래프도 인류 문명의 말이에요. 경제사를 GDP 중심으로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인류 역사에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루 1달러 정도로 살아왔고 크게 달라진 게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과학 및 산업혁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그래프가 말이에요. 인간이 세상을 바꾸는 힘에 있어서 역사상 유례없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에 걸맞는 도덕적 인식은 한참 부족하다. 옛날에 우리가 부족사회라든가 커봐야 한 나라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세계 속에는 우리가 어떤 그런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doing good better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는데 옛날에 과거에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지고는 이 변화하는 세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다 하는 생각에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동료들과 함께 어떻게 최대한 선을 행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책을 쓴 건데 그러면 세상에 있는 많은 문제들 중 말이에요. 과연 무엇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될까? 이 사람은 세 가지를 예를 들었어요. 세 가지의 기본 프레임을 생각을 했어요. The most pressing problems. 그러니까 가장 압력을 우리에게 어떤 압박을 주는 그런 문제는 뭔가? 그걸 찾기 위한 세 가지 기본 틀로 먼저 큰 문제. 우리 지금 지구상에 사는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뭐가 어떤 가장 큰 문제는 big. 그다음에 resolvable. 해결 가능해야 돼.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는 우리가 접근해서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방치된 문제, neglected. 이 세 가지를 자기가 있는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원들이 결론을 낸 거예요. big, resolvable, neglected. 크고 해결 가능하고 방치되고 있는 그런 문제에 초점을 맞춰보자. 마치 내가 옛날에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옛날에 많이 강의하고 다녔는데 거기에 first thing first, 소중한 일보다 먼저 하라. 그 제 이상한의 일이었는데 그거를 어떤 세상을 바꾸기 위한 말이에요. 그런 힘에 쓰는 것 같아요. 이론의 틀로. 그래서 해결 기본 틀을 지금 말한 대로 크고 해결 가능하고 방치된 문제들 중심으로 방치될 문제들 가운데 찾자. 왜냐하면 문제가 클수록 해결하기도 방치되기도 더 쉽고 문제가 클수록 해결만 하면 더 많이 얻고 해결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수록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러한 사고의 기본 틀을 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말이에요. 왜 방치되기 쉽냐?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미래 세대가 겪을 수 있는 문제들 말이에요. 보통 방치되기 마련이에요. 왜 그러냐? 미래의 사람들이 현재 우리의 활동이나 정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얘기예요. 이게 연금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 이 세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이 미래 세대가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 미래 세대 사람들이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부닥치고 있는 문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데 거기서 핵을 쓸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문제는 세계의 문제는 핵을 확산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거고 또 지구 차원의 위협이라든가 또 생물학적 위협 그리고 AI 문제 이런 것에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어떤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여기에 투자되는 기금이 너무 적다 이거예요. 다른 그 중요성에 비해서 그거를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 이타주의 연구 프로그램은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다. 이런 얘기고, 그럼 메가스킬 연구팀이 생각한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도덕적 문제는 무엇인가? 이거를 연구원들이 연구해서 정리했어요. The most important moral problems of our time.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도덕적 문제가 뭐냐? 참 대단하잖아요. 이거를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나도 참 깜짝 놀랐는데 그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 먼저 세계의 보건 문제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장식 사용 문제. 이건 내가 마음속으로 갖고 있었지만은 너무나 주위에서 말이야 생각을 하지 않고 이거 하기 때문에 내가 감히 입에 못 꺼내는데 이 영국에 말이에요. 이 젊은 친구들이 세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장식 사용 문제다.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실존적 위협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핵 위협이라든가 기후 위기라든가 이런 거 다 실존적 위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문제를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도덕적 문제다 하고 정의를 하고 여러 가지 증명을 이제 연구를 해서 증거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시대의 그 가장 중요한 경제 여러 가지 보건 문제, 면역 질환 상당히 많이 해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설사하는 그런 문제, 호열자라든가 또 말라리아 문제 이런 거 다 우리가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해결한 건 아니지만 지금 거의 해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보건의 대부분 문제는 다 해결 가능한 문제고 성과도 좋았다. 팬데믹도 아마 곧 해결될 것 같아요. 또 생기겠지만. 근데 문제는 이 팩토리 파밍, 다시 말하면 공장식 사용 문제가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장식 사용 문제가 너무 방치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인류의 모든 도덕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이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이게 열심히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매년 식용으로 소비되는 500억 마리의 가축 대부분이 공장식 사육장에서 공급되는 끔찍한 환경에 사육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생명체들이 이 문제가 이 유발하라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통계들을 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실존적 리스크, 실존적 위협.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세계적인 여러 가지 유행점, 핵전쟁, 기후위기 같은 거 이건 그야말로 문명의 종말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 이거를 크게 딱 정리를 한 거야. 여기에 가장 인류가 가장 지금 현재 부닥친 도덕적 문제다. 그래서 인류는 현재 약 20만 년 동안 존재해 왔는데 일반적 포유류의 기준으로도 앞으로도 한 약 200만 년의 시간은 더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건 이 친구들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생태학자들이 생명학자들이 얘기를 한 거겠죠. 물론. 근데 여기 보면 birth of Homo sapiens. 근데 이게 20만 년 전인데 now 현재 요만큼 왔는데 앞으로가 2 million 이어서 200만 년은 더 살 수 있는데 지금같이 살았다가는 이거 뭐 택도 없을 것 같아. 200만 년은커녕 앞으로 만 년은커녕 앞으로 1000년을 더 살 수 있을까 말까 이런 좀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걸 좀 더 긴 차원에서 보면 말이에요. 호모사피엔스가 태어나서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한 50억 년 남았다고 보면 말이에요. 인류는 거의 이 많은 지구가 생존해 있는 그 기간에 비하면은
너무 미미한 거야. 너무 미묘하다고. 이런 거를 도표를 이렇게 그려서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미래는 아주 거창하고 좋을 수도 있지만 인류는 그 가치를 상실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인류가 합심의 노력을 하면은 인공지능이라든가 여러 좋은 기술을 갖고 또 생명공학이라든가 여러 좋은 기술을 갖고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아마 좋은 세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제 욕심만 내고 아까 맨 처음에 말했듯이 이 시대에 맞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은 조기 멸망할 수 있을까?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 친구의 젊은 연구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 윌리엄 메가스킬이 쓴 이 책의 내용이 저는 아주 그럴듯하다. 그럴듯한 게 아니라 저는 진실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사실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알고 있는 얘기고. 그럼 문제는 세계 지도자들은 평범한 시민들보다도 유능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때까지 얘기는 윌 메가스킬과 그 연구원들이 한 얘기고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연구원들이 한 얘기고 지금부터는 내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세계 지도자들은 평범한 우리 시민들보다 더 유능할까? 세계 대통령, 우리나라의 대통령들, 또 왕족이나 수상들, 또 세계적인 기업의 창업자나 CEO들, 또 세계적 기관들의 수장들, 예를 들면 IMF라든가 월드뱅크라든가, 심지어 우리나라의 그 전에 그만두셨지만 반기문 전에 총장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생각에 평범한 우리들보다 더 선량하고 유능할까?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기기에는 좀 여러 가지 좀 안심되지 않는 부분이 많을까? 이제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뽑았죠, 말이에요. 이게 과연 우리가 맡겨도 좋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련의 이 푸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러고 지금 뭐 핵을 쏘느니 뭐 화학무기를 쓰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이북도 마찬가지고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미래를 맡기기에 우리가 충분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 우리 주위와 이 세계에는 선량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과 우리 한번 그 주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난 내 주위에도 살아오면서 아주 많이 만났어요. 그런 사람들. 수없이 많이 만났어요. 우리가 만약에 소위 K-시니어라고 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을 해가지고 같이 이 세상을 열어간다란 말이에요. 좀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K-시니어길 제가 정리를 한 건데 세상을 바꾸는 건 열정이 아닌 냉정이다. 이건 아까 젊은 친구들이 한 얘기예요. 세상을 바꾸는 거는 열정이 아니라 냉정합니다. 이게 effective altruism인데 이걸 냉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크게 틀리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도덕적 문제는 뭐냐? 다시 말해 세상에 있는 많은 문제들 중에서 무엇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될까?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 중에 하나일 수가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지금 말한 대로 어떤 세상의 큰 문제, 이슈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간다라면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메가스킬은 말이에요. 크고 해결 가능하고 방치된 문제들 이런 문제들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럼 한국의 노인들은 현재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물론 연금개혁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고 기본소득 문제, 뭐 고령화 대책, 세대 갈등 문제,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이게 다 중요해요. 여기에 대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런데 이런 생각과 함께 메가스킬이 얘기한 말이에요. 그런 중요한 세 가지 문제에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서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소위 계시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